되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때 기해년 뭐 미투 운동 막 그렇게 벌려졌잖아요. 이제 검열 당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 기해년 경자 신중 기해년이 앞졌네. 무술년 무술기에 이게 금의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전에 잘못한 게 2015, 16, 17 이때 잘못한 것이 미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2018, 19년도에 밝혀지고 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 상처 입었어라고 공개적으로 그 JTBC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누구는 떨어지고 이제 누구는 많은 남자들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그게 다 신기하게 여기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쪽에 가니까 나중에 밝혀져서 경자 뭐 이렇게 또 가을에 되면 밝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여기 경자 신축년에 힘을 비축해서 경제를 어떻게 일으키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힘을 비축했으면 갑진을사 병호정이 크게 확장을 해서 여기에 결실을 보게 되죠. 자,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없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GDP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계속 끝없이 우상향했어요. 그러니까 이 90년도만 해도 $10,000도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90년도에 한 7,000달러, 6,000달러 됐나요? 아니, 88 올림픽 때만 해도 5,000달러, 4,000달러 이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림픽을 했나 몰라. 아니, GDP가 3, 4,000달러밖에 안 되는데 80년도에 결정한 거잖아. 전두환 시절에. 어떻게 된 거지? 근데 하기 어려운 유치를 성공해냈고, 그리고 88년에 그만한 경제력도 안 되는데 해냈어요. 그 효과로 그게 무진년이거든. 이제 확장하는 이런 국면이에요. 그래서 90년도에 계속 성장을 해서 한 몇 년, 2, 3년쯤 됐을 때 $10,000가 이제 넘고, 90년대 후반, 2000년도 되면서 $12,000? 13,000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이 되면서 $23,000, $22,000 됐고, 지금은 2021년에 2021년이죠? $35,000가 됐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 이렇게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가 $30,000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까지 7나라밖에 없어요. 아무리 날고 기고 하는 나라도 브라질이고 인도고 뭐 러시아고 중국이고 우리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구는 많은 그래도 경제력도 커. 인도 경제력 엄청 크고 러시아도 경제 커요. 근데 이렇게 GDP가 이거 $20,000가 되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이. 중국 GDP 이제 $11,000예요. 1인당 GDP가. G2이지만. 미국은 $65,000, $70,000쯤, $70,000 되는데,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 $30,000 이상인 나라, 심지어 $20,000 이상인 나라도 없어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인데, 1인당 GDP가 $20,000 이상인 나라가 없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7번째 나라인 거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영국, 프랑스는 2010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2010년도에 $40,000 하던 것이 지금도 $40,000. 일본은 20년째 계속 37,000달러, $40,000 뭐 이렇게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은 더만 성장해.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했는데 GDP가 미국은 더만 야, 미국은 뭐 이번에도 $70,000 넘었다니까? 작년만 해도 $65,000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기울기가 야, 이제, 세계 모든 나라는 저성장 뭐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저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자 신축년, 이때, 이제, 내실을 잘 다지고 뭘 했다면, 갑진을사 병호정리년에 큰 성장을 이루고
30년쯤 되면 45,000달러 또는 5만 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5만 달러 갈까? 갈까요? 야, 그럼 대박인데요, 그죠? 지금은 올해 이제 환율이 좀 높아져가지고, 아까 외환부살님이시던데, 환율이 좀 높아져서 1,200원대니까 지금 환율이 높아져서 그래서 35,000달러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35,000달러 됐으니, 그래서 이 각도로 계속 간다면 10년 후가 되면 정말 5만 달러도 45,000달러 이상 찍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G3, G4 국가가 될 수가 있죠. 영국, 프랑스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면, 일본을 곧 있으면 몇 년 후면 추월하고, 그때쯤 되면 일본보다 우리가 GDP가 더 높겠죠. 이렇게 해서 잘 된다면, 이 정부도, 그래서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근데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잘못하고, 이래 되면, 갑진을사 병우정민연이, 이거 이제, 이게 일본처럼 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지금 인구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인구적으로 젊은이들이 너무 적고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 야, 큰일이다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걸 저항을 딛고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대낮은 논다. 한 큰 확장이 있는 막 성장하려고 하는 이때 논다. 이것이 전쟁이냐? 아니면 성장이냐? 불행이냐? 큰 위험이냐? 우리가 갑오, 을미, 병신년 광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냐? 아니면 경제 호황이냐? 뭐 이렇게. 그래도 모든 사람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아침이 오고 낮이 오고 저녁이 오고 밤이 오잖아. 이런 것처럼 누구나에게 이민년이 오고 개면년이 오고 갑진을사 병우 정민년이 와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밤에 일을 해서 밤에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사람보다는 밤에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보다는 밤에 일을 해서 돈 버는 사람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밤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아봐야 10%라고. 근데 대부분은 낮에 일해서 돈 벌잖아. 이 사람들이 70에서 80%라고. 대부분이.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이 되죠. 어떤 사람은 가을에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풍족한 사람도 있죠. 한 20% 정도는 가을에 더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계절은 똑같이 와요. 누구는 태풍이 와서 돈 버는 사람도 있죠. 누구는 태풍이 와야지 돈 버는 사람이, 누구는 비가 와야지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태풍은 모두에게 오고 비는 모두 다 맞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새벽이에요. 여러분들 4시, 5시입니다. 네, 일어나서 이 개면년, 갑진, 을사년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불교대학을 여러분들이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안 오셔도 네, 사실 부처님 말씀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저런 거 관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세속적인 어떤 성취, 세속적인 성취가 꼭 부만 있는 건 아니죠. 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성취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족 화목, 또 부자가 되는 거, 또 뭐가 있겠어요? 건강이죠. 건강. 이런 것들이 자기 이상을 실천하는 거, 이상을 실천하는 거는 늘 시도 때도 없이 항상 공부를 수행을 해야지 이게 자기 철학을 읽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불교를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건강, 가족, 자기 재물, 부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역시 뭐니 해도 계획, 지적 능력, 지적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하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왕조의 시대도 아니고 또 권력의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커졌어요.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 옛날에는 나의 행복은 주변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적 능력, 지혜가 나의 부를 가져다 줄 수가 있죠. 지금은 아이디어 하나 잘 내도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거죠? 했을 때 돈이 많이 흐르는 데 가서 일을 해야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나 이런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처럼 전기차 또는 뭐 우주 아니면 그 아마존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을 하면 그냥 어마무시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이디어, 지적 능력에 해당이 돼요. 건강이나 가족과의 관계도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가 가부장제니까 아버지가 잘하면 그냥 가족이 행복했어. 아버지가 잘하면.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그냥 이끌고 가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고 가는 게 아니죠. 지금은 개개인이 중요한 아들도 중요하고 배우자도 중요하고 딸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 능력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죠. 나만 알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아들도 알아야 되고 딸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번에 이제 이대남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이놈들이 뭐지 도대체? 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왜 여성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도 여성들이 차별받고 있잖아요. 여성도 우리 길을 못 펴고 있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여자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선생님 집에서 여자가 답을 해요. 그러는데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 일자리가 남성 위주고 또 급여도 남자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남녀가 불평등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 이대남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성적 이런 거 이준석이 갈라치기 하고 막 이럴 때 아이 저 아니 또라이네 왜 저러지? 이대남들은 왜 저러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연구 결과 발표한 걸 보면 놀랍더라고. 이제 고용률은 꾸준하게 계속 낮아져요. 고용률이 이제 계속 높아져야 되는데 미국처럼 고용률이 좋아야 되는데 하여간 고용률은 낮아져. 남자의 고용률도 뭐 이렇게. 근데 남자 고용률은 계속 꾸준하게 낮아지는데요. 20대 후반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30대, 40대, 50대는 남성 고용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여성보다. 근데 20대 중후반은 다른 게 남자 고용률은 꾸준하게 내려가는데 여성 고용률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서 크로스를 이뤘어요. 놀랍게도. 야, 지금은 여자애들이 남자애들보다 고용이 더 많이 된다. 20대 중후반은 놀랍다. 이제 이때가 2017년도에 크로스를 드디어 이뤘어. 꿈을 이룬 건가? 여성들이? 그래서 지금은 20대 후반 이제 구직자들이 구직하러 가면 여성들이 더 채용이 많이 되지 남자가 더 채용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도 남자들은 이제 이대남들은 아는 거지. 피부로 느껴져. 어디 가면 여성들이 더 많이 뽑히고 남자 우리는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정부 체제가 잘못됐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성적인 이런 페미니즘, 야 이거 페미니즘 어쩌고저쩌고 이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 본다. 이대남들이 피해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군대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이런 이번에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윤석열을 찍었다 하더라고요. 군인들이. 제가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편드는 게 아니고 누굴 편드는 게 아니고 이상한 기현상이다 라고 뭐지? 이제 했는데 그 뒤에는 이런 것이 숨겨져. 우리가 어른 세대들은 잘 모르는 이대남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직업적인
그래서 이런 거는 살면서 중요한 그 생계하고도 관계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것들도 지적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얘기했을 거야. 이들아, 이놈들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도 잘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계속 이대남들, 철없는 놈들, 이놈들, 하여간 나이가 들면 달라질 거야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 혼자 구시렁구시렁 하니 구업을 짓는 거잖아. 그래 되면 이래저래 생각을 하고 이 입장 저 입장 여러 통계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많은 오해들이 사라지게 되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이해를 못하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대화가 없게 되잖아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건강도 요즘에는 지식이 중요하죠. 요즘에는 얼마나 건강 상식들이 많은데 건강 명료증으로 인한 지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떤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뭘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건강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지금 아침이다. 이제 새 사이클 시작된 한 사이클 12년이란 긴 사이클이에요. 정말 짧지 않아요. 나이가 70이 전후된 분이 12년이라면 마지막 불사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70대 12년이면 80대 12년이라는 건 참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더 맑은 정신을 할까 여기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 거지만 70대의 12년은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고요. 60대의 12년은 또 다를 수 있죠. 저는 이제 50대 12년이 될 거예요. 그러면 황룡사에 나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황룡사가 여기서 이만큼만 하고 끝나냐? 야, 그렇게 하기에는 50대 12년은 허송세월 아니겠냐? 나 40대 12년도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한 사이클 더 해서, 한 사이클 더 가서 이만큼 해온 것처럼 또 그만큼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목표는 최소한 그만큼. 더 하면 200%, 2배. 하면 더 낫지 않냐. 이제 이런 걸로, 저 꿈을 이제 이렇게 또 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원리를 모르면 그냥 그런가?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이제 50대에는 뭘 해야지 이렇게 어렴풋하게만 되잖아요. 그지만 여러분들한테 12년에 이런 아침이 시작됐어요. 곧 있으면 한낮이 되고 그리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돼요. 나도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도 알면 여러분들이 40대라면 40대로서의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다면 이제 10대라면 이제 이 삶의 초기에 새로운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여러분들도 나름 생각을 해서 아들한테 딸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눈앞에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되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 이런 뭐 이야기거리도 돼요. 올해가 이민년 호랑이잖아, 호랑이. 뭐 제가 말한 것대로 여러분들도 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미래를 대응할 수가 있고 우리가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황룡사 불교대학은 다 같이 모여서 그런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여러분들 오늘 온 것처럼 다음에도 출석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1년을 한번 시작하는 새벽 아침 이 시간을 잘 시작을 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교재는 불교 입문하고 불교학 청정리가 기본 교재고요. 중간에 이제 부처님 일대기하고 또 다른 뭐 자비도랑 참법이라든지 천지팔량 신주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그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다른 이제 부교재로서 삼아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불교 입문만 갖고 오면 돼요. 당분간은 불교 입문만 갖고 오면 큰 책 불교학 총정리는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갖고 오라 할 때 그때 이제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야간반은 주간반은 이제 이렇게 그 분기마다 한 번씩 사찰 이제 탐방을 해요. 가서 이제 그 체험학습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야간반은 이 시간에 어디 가가지고 체험학습하기가 이제 아니 1시간 내에 가까운 절이 있으면 30분 내에 가까운 절이 있으면 거기 체험학습 하겠는데 또 가까운 절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문을 닫아. 이제 이 밤중에 가면 좀 이상하게 봐가지고 탐방학습 잘 못하고 시간이 계신 분은 주간에 탐방 갈 때 이제 같이 따라가고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주말에 가면 되지 않아요? 라는데 주말에는 다 모이기 어렵더라고 또 보면은.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약간 포기하고 같이 마인드 트레이닝 센터에 다니는 생마음으로 마음 단련을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홍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화면을 보시고 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가 헤어지는 노래의 산회가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아까 접수 그 동서에 오셔가지고 원서 적고 두 분인가 원서만 내고 가신 분이 김시안 씨. 네. 다 공개해서.